여기 보령시 태백산맥의 갈비격인 타령산맥이 서쪽으로 뻗어내려오면서 성주산의 바톤을 이어받아 600고지의 옥마산 끝자락인 웅천면 수벌이 수안마을에 고난포 읍성을 고려말 우왕 때부터 공양왕 때까지 군사적 목적으로 성을 쌓았으나 조선이 개국하여 세종 때 이르러 수벌이 옥마산을 넘어 남포현으로 옮겨 성을 쌓았으며 외적이 뜸해지면서 치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옥마산 서쪽 구릉지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남포읍성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옛 지명 남포현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죽도 앞에까지 방파제가 마중을 나갔지만 예전에는 코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리던 곳이었습니다. 남포읍성은 직사각형이 대략 15,000여 평에 외벽은 직각인 석성이며 안쪽에는 토성으로 쌓여져 있으며 지금은 정문인 진서루를 지나면 내산문인 옥산 아문이 있고 현감이 거처하는 동원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흥망성쇠를 지켜본 고목들이 옛 터를 지키고 있어 늠름하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고려말 얼마나 다급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면 이런 읍성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지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으로 국민들한테는 큰 전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신라 시대부터 끊임없는 왜구들이 쳐들어와 우리 국방력은 항상 지쳐 있어야만 했습니다. 고려말 본격적으로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려 충정왕 2년 1350년에 고성, 중림, 거제, 하포연안에 왜구들이 창굴하여 그때 전투지휘관 최선과 양관 등이 전투를 벌여 왜구를 섬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구 300여 명이 죽었는데요. 이때부터 1350년부터 1392년까지 43년 동안 해를 거르지 않고 공민왕 때는 115회, 우왕 때는 378회나 왜구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북쪽에서는 몽골족과 홍건족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와 하루라도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려에는 부패한 정치에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니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썩은 고기를 차지하려고 왜구들이 침탈이 자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 신흥 장군으로 떠오른 이가 바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입니다. 몽골보다는 일본 왜구가 훨씬 빈도수가 많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몽연합군이 1274년과 1281년 1, 2차에 걸쳐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두 번의 태풍으로 정벌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벌은 실패했지만 그 여파로 일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은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가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336년부터 1392년까지 57년간 무로마치 막부가 실권을 잡으면서 교토를 중심으로 한 북조와 요시노를 중심으로 한 남조가 대립을 하며 일본 천황이 2명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삐 뿔린 해적 집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설에는 전쟁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기에 해적질로 조선으로 넘어와 노략질을 일삼아 식량을 조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려는 해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경로를 택하였는데 왜구들이 수백 척의 곡식 운반선을 털어갔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식량이 우선이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려의 좋은 선을 공격해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구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조의 규수지방의 불순한 무리들이 대마도에 거점을 두고 이들과 함께 약탈을 일삼았다고 그 당시 일본 승리에게서 받은 편지 내용을 보면 서해도 일로의 규수 지역에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이 할거하여 세금을 바치지 않은 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서변 해도의 완고한 백성들이 이 틈을 타고 고려를 침공하는데 이는 우리들의 소행이 아닙니다. 조정이 장수를 규수의 파견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으나 바라컨대 규수만 평정된다면 해적은 금지시킬 수 있는 것임을 하늘과 태양에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일본 측 인사가 반란 세력들의 탓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해적 집단이 단순히 노략질이나 하는 해적이 아니라 정규군에 가까운 병법을 구사하며 고려군을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에서 갈취해온 갑옷과 무기들로 상당수가 무장을 하였으며
중장 기병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큰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40여 년간 200여 척에서 500척에 이르는 왜구들은 거의 연례 행사로 나타나 고려를 압박하였으며 함성과 기병으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내륙을 휩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려의 귀족의 자재를 잡아서 부유한 집과 식량 창고가 있는 곳, 좋은 손이 운행하는 곳과 군영이 있는 곳 등의 고급 정보를 알아내 군영을 먼저 습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민왕 때 일본에서 고려로 거짓으로 귀화한 일본인이 거제도에서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다시 약탈의 선두에 앞장서기도 하였으며 특히나 대마도 출신들이 많았는데 고려의 지리와 언어에 능숙한 자가 왜구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구는 지방 호족들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주요 근거지는 대마도, 마스우라, 이키 등이며 대마도가 주요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침공해온 해적들의 정체가 패망 직전에 몰린 일본 남조 조종의 군대가 근거지를 조선으로 옮기려는 수작이 아니었나 하는 설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람잘 없던 1380년 우왕 6년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어옵니다. 그동안 왜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는데 채무선의 화약개발로 왜구를 섬멸했다는 파발이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왜구가 금강하구에 500여 척의 함선과 1만여 명의 군사가 흔들리지 않게 배를 묶어놓고 노략질해온 식량을 실을 때 도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 부원수 채무선이 군함 100여 척의 화포를 싣고 나타나자 왜적들이 비웃었습니다. 설마니 멀리서 어떻게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나자 왜적의 배가 하나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왜적들이 화살을 날리지만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다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일순간에 왜적의 배들이 물속으로 수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은 잔장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묶여있던 330여 명도 구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30여 년간 왜적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채무선의 화약개발로 최초의 왜군을 섬멸한 진포대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당들이 부여, 금산, 상주 방면으로 달아나면서 다른 잔당들과 합세하여 닥치는 대로 약탈, 방화, 살생을 저지르며 고려군과의 싸움에서 500여 명의 아군이 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왜적들이 남원에서 장차 광주 금성에서 말을 먹여 북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삼도 관찰사를 임명받아 왜적 토벌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남원 일원에 맞닥뜨린 왜적의 수장 아기발도를 향해 이성계의 화살이 투구를 벗기자 이질환의 화살이 아기발도의 머리를 관통하게 됩니다. 왜적의 수장이 쓰러지자 오합지졸이 된 왜적들은 남원 일원에서 왜군 1만여 명을 전멸과 동시에 군마 1600피를 획득하였고 겨우 살아남은 자가 7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성계의 황산대첩이라고 하며 이렇게 크게는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으로 왜구들이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갔으며 마지막으로 도절제사 박위가 1389년 창왕 2년에 경선 벽척을 이끌고 대마들을 공격하여 외선 300여 척을 불사르고 고려의 민간인 포로 100여 명을 구출하여 돌아온 이후 왜구의 노략질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왜구들은 민간인들의 살생과 약탈 인질로 잡아가기에 어디에 숨어있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장소가 바로 읍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의 읍성들이 많은 것은 세금 이동수단이 수상교통을 이용하였기에 왜구들이 해안에 자주 출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곽을 높이 쌓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힘든 노예에게도 굴하지 않고 그리하여 생명을 보존하여 후손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읍성들이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과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 남포읍성도 하루빨리 옛 모습을 갖추어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지역민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하며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는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